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청담동 오빠 한절입니다. 싹두싹두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뚱뚱한 뚱원장입니다. 싹둑싹둑. 특별한 분을 모시고 왔는데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얼굴 보이시죠? 뭐 하실 분 같나요?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성남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윤길찬이라고 합니다. 근데 사실은 제 이름보다는 그냥 몸이 좀 뚱뚱하고 얼굴도 이렇게 많이 크다 보니까 손님들 기억 잘 하시라고요. 뚱원장이라고. 똥 아니에요. 똥 아니고요. 뚱원장이라고 이제 별명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원장님을 알게 된 거는 네. 진짜 서울 온 지가 15년? 지방에서 미용한 거 빼고 네. 서울 상경한 지 15년. 그리고 미용한 지 거의 15년 됐는데 네. 그때부터 제 원장님을 SNS에서 보게 되었어요. 네. 예. 그때랑 지금처럼 똑같이 활동을 하시고 네. 똑같이 뚱뚱하세요. 네, 여전히 뚱뚱해요. 헤어쟁이들 좋은 만남 카페를 네. 운영을 하신 것 같은데 미용인 네. 카페인데 회원수가 58,000명 맞나요? 예, 맞습니다. 현재 58,000분 정도 되세요. 카페 지기장이신 것 같은데. 네네. 그리고 또 살롱 아뜰리엔 네네. 맞죠? 네. 거기도 이제 대표님이신 네네. 것 같고 1호점 이거 지금 10개의 네. 지점을 저희가 프랜차이즈는 아니고요. 아틀리엔이 시작된 건 이제 한 4년 정도 됐고요. 네. 4년 정도 됐고 저희는 살롱들이 다 그 개인 원장님들이세요. 개인 살롱이시고 사실은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그 프랜차이즈가 많이 나왔지만은 네. 개인 살롱 프랜차이즈가 성공한 케이스가 없어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개인 살롱 같은 경우는 그 살롱이랑 원장님들이 오너가 하나로 이렇게 네. 치부가 되더라고요. 뭐 어떤 그 대형 살롱 같은 경우는 어느 미용실에 어떤 선생님 네.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개인 살롱 같은 경우는 그게 분리가 돼 있지 않고 네. 같이 합쳐져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동일한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절대 들어갈 수가 없구나. 네. 그런 거를 봤어요. 그래서 그렇다면 각자 그냥 그 개인 그 원장님의 색깔에 맞춰서 네. 가되 대신 요즘은 그 손님들이 바깥에서 이제는 그 매장을 선택해서 들어가는 세상이 됐잖아요. 네. 그럼 선택의 어떤 방법을 창구를 하나를 더 만들어 보자 네. 라는 개념에서 아틀리엔이 있고 네. 또 쟁이 넘버원이라고 있어요. 네. 그 쟁이 넘버원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지금 전국에 한 40군데 정도 붙어 네. 있는데 지금 뭐 인스타에 그 쟁이 넘버원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5,000건 정도가 뜨는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손님들이 조금 더 이렇게 잠재 고객님들이 좀 선택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창구를 좀 개인 살롱들이 사실 조금 그런 게 많이 어렵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다들 너무 잘들 이렇게 뿌려주셔가지고 다들 잘 하고 계시고 뭐 건물주도 되시고 막 이런 갑자기 메모하시는 거 아니야? 미용 커플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혹시 어떤 게 더 역사가 더 깊어요? 미용 커플이 사실은 뭐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큰 커뮤니티고요. 네. 저희 헤어쟁이 카페 같은 경우는 네. 그 두 번째 정도 돼요, 대한민국에서. 두 번째. 근데 이제 조금 차별이 있는 거는 미용 커플 같은 경우는 조금 창구가 여러 가지 창구로 많이 열려 있어요. 뭐 취업, 매매, 어떤 상업적인 어떤 인테리어, 뭐 어떤 그런 걸 총 망라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은 우리 헤어쟁이 카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일체 어떤 그 상업적인 게시물이라든지 광고가 완전히 1000% 금지가 돼 있어요. 1000%. 지금도 올라오는 즉시 다 삭제를 하고 강퇴를 하고 굉장히 좀 못된 운영진으로 통하고 있는데 대신 그러한 어떤 느낌 때문에 그 원장님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이제 글도 쓸 수가 있고 사람 냄새나는 헤어 디자이너 품인 거네요. 네, 지금도 뭐 요즘 사실 인터넷 카페가 지금 다 죽었잖아요. 많이. 죽었는데도 하루에 지금 뭐 그 방문하시는 방문자가 8,000분 정도. 8,000명. 네, 그리고 조회수는 하루에 보통 15,000건 이상 이렇게 통계를 보면 그렇게 잡히더라고요. 그럼 원장님 자부심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하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. 저는 요즘 사실은 뭐 우리 회원님들한테 혼도 많이 나는데 완전히 유령 매니저예요. 왜냐면은 나름 이제 바깥에서 좀 저도 이제 어떻게 활동을 좀 하다 보니까 말도 좀 조심스럽게 되고요. 그리고 유료 뭐 어떤 강의 같은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매니저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왠지 상업적인 거 같고.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운영진에 의해서 이제 그 어떤 움직이는 카페가 아니고요. 회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.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 우리 운영진들은 조용히 뒤에서 그냥
관리만 하고 있고 회원님들이 다 알아서 이렇게. 저도 이제 원장님은 15년 전부터 배웠지만 네네. 진짜 말 그대로 이제 SNS에서 뭐 카카오 스토리, 페이스북, 네. 인스타그램 그리고 네. 심지어 책도 내셨더라고요. 골목길 미용사 원장입니다. 네네네. 2년 전에 낸 책은 2009년도부터 19년도까지의 네. 그 10년 동안의 일기 중에서 한 50편 정도를 추려가지고 기술서는 아니고요. 그냥 네. 그날 제 감성에 그냥 네, 그래서 에세이 뭐 그런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 제가 SNS에서 봤는데 예전에 좀 건강이 조금 안 예. 좋으셨는데 그거는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거든요.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? 제가 그 한 3년 전부터 약간 목 쪽이 조금 뭐가 조금씩 잡히더라고요. 네. 예, 잡히기 시작하고 갑자기 몸이 갑자기 막 그렇게 피곤해지고 네. 그러니까 몸에 없던 증상들이 자꾸 생겼는데 바쁘다 보니까 무시하고 계속 넘겼어요. 네.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너무 이렇게 호흡 딸리고 그래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CT를 찍었는데 바로 우레서를 하나 써주더라고요. 이건 100% 암이다. 네. 그래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그걸 의뢰서를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판정받기는 임파선암이란. 네. 근데 거기다가 편도암일 수도 있다까지 네.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제가 임파선암으로 전이되기 직전에 편도암 3기가 나왔어요. 암 크기가 4.2cm였고 너무 수술 불가 상태로 너무 커져 있어가지고 항암 치료랑 방사선 치료를 통해 가지고 사이즈를 줄여서 네. 그 다음에 수술을 하자. 그럼 늦게 발견하신 거예요? 중간 정도 한참 진행형에서 발견된 네. 거고요. 그리고 예후가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네. 저는 그래가지고 치료를 재작년 19년 7월에 제가 확진을 받았어요. 확진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해에 항암 10번이랑 방사선 30방을 얼굴에 맞았거든요. 근데 뭐 물론 그냥 바로 머리 다 빠지고요. 네. 제가 페이스북에다 하루도 안 빼놓고 제가 투병일기를 썼어요. 투병일기를 썼는데 병원에서 제가 좀 나름 되게 유명했어요. 왜 유명했냐면은 나중에 막 목이 이렇게 방사선 맞아가지고 이렇게 막 녹아내렸거든요. 제가 화상 때문에. 네. 근데 제가 맨날 싱글벙글 웃고 다니니까 네. 독하다 그러더라고 저한테. 뭐가 그렇게 좋아요? 그래서 즐거우세요. 아 그럼 울고 다니까요?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 왜 그 존버란 말 있잖아요. 뭐 알잖아요. 네, 존버. 존나게 버텨. 그래서는 웃으면서 버티자 그래요. 제가 맨날 웃보라고 해시태그를 달아놓고 맨날 웃보. 웃으면서 버티자 해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교수님이 암이 안 보이는데요? 이러시는 거예요. 그러면 치료 한번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갔는데 7월 달 확진 받아가지고요. 그해 제가 12월 달에 치료가 끝났거든요. 치료가 끝났는데 1월 달에 갔는데 암이 깨끗하게 사라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제 암은 5년이 지나야지 완치라는 게 나와요. 그래서 그대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데 지금도 깨끗해요. 아주 깨끗해지고 오히려 저는 그 몸도 많이 더 깨끗해졌어요. 항암 치료 때문에 뭐 가령 제가 뚱뚱하다 보니까 성인병이 있었거든요. 당뇨 같은 거. 너무 깨끗해졌어요. 그게 오히려 깨끗해지고. 근데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투병일기를 썼는데 놀랬던 게 저는 전국에서 그렇게 많은 미용인들이 암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. 그래가지고 그 항암 치료에 대한 질문, 방사선에 대한 질문, 두려움, 뭐 어떤 그런 그 얘기 또 그리고 치료를 이미 받으신 분들에 대한 경험담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가 되게 매일매일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. 들어와가지고 아 정말 우리 미용인들이 우리가 몸이랑 바꿔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워라벨 토크잖아요. 뭔가 이렇게 행복해야 되잖아요. 행복해야 되는데 너무 그래서 이래 쫓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손님들 보시기에도 뭔가 너무 쪼달려 보이고 막 이렇게 급해 보이고 근데 현실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몸도 좀 챙기시고 그리고 특히 건강 검진 같은 경우는 정말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하시고 장갑 꼭 끼시고 저 같은 경우도 고무장갑 말고요 마트 가면 그 이렇게 일회용 장갑 있어요. 비닐 장갑. 물론 환경에는 안 좋지만은 항상 그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. 그때마다 무조건 빨리빨리 쓰고 이렇게 버리고 쓰고. 그 전에 제가 맨손으로 일을 많이 했었는데 참 안 좋더라고요. 그리고
특히 요즘 그 나오는 클리닉 제품 중에 네. 이렇게 열로 집어넣는 제품들이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매직기나 뭐 이런 걸 달여가지고 드라이로 했을 때 그 열로 집어넣는 제품들이 보면은 그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들이 좀 거의 안 좋아요. 많이. 네. 그래서 그런 시술을 하실 때는 반드시 코로나 아닐 때라도 마스크 반드시 쓰고 작업하시고 우리 몸은 우리가 좀 스스로 지켜가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작업하시는 그 환경도 좀 더 이렇게 손님들을 위해서 쾌적하게 만드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네.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면서 일을 하시는 것도 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식사는 못 하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제때를 못 하니까. 저희는 밥을요 예약제를 100% 하다 보니까 네. 같은 시간에 밥은 못 먹어도요 저희가 식사 시간을 보통 50분 정도 따로 할애를 해가지고 그 시간은 무조건 예약을 비워요. 비워서 그래서 우린 매장 안에서 밥을 안 먹고 외부에서 밥을 먹어요. 무조건 편안하게 밥 한 끼를 먹어도 편안하게 먹자.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우리 미용실 원장님 오너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제 미용실 꾸릴 미용 꿈나무 분들 창업자분들이라 해야 되나? 네네. 좀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되겠네요. 오래 걸렸어요. 사실은 제가 말로 이렇게 하지만은 이게 되게 힘든 부분이거든요. 힘든 부분이고 근데 저는 제가 부원장님이랑 좀 닮은 게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하고 싶은 건 해야 돼요. 네. 하고 싶은 건 해보고 해본 다음에 일단은 결론을 보고 그 다음에 이어갈지 말지를 무조건 판단이 있으면은 생각만 하지 않고 좀 무조건 실천이에요. 무조건. 근데 그러한 부분 속에서 지금 조금씩 어떤 그렇게 얻어왔던 어떤 결과가 지금 저희 매장에 문화인 것 같아요. 지금 어느덧 손님들이 저희의 어떤 그 문화를 갖다가 다 이해를 해주시고 가령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그 매장에 병원처럼 예약 현황판이라는 게 달려 있어요. 몇 시에 누구, 몇 시에 누구, 몇 시에 누구로 이만하게 병원처럼 딱딱딱딱 올려서 이렇게 기다리는 손님들이 그거 보시도록 룰을 만들었네요. 룰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니까 노쇼도 사라지고요. 또 손님들도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요. 이해를 하시고 저희도 그만큼 또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고요. 마지막으로 네. 원장님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? 저는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몇 년 안 남은 것 같아요. 몇 년 안 남은 것 같고 제가 작년에 그 어떤 브랜드 하나를 조용히 준비를 해가지고 14가지 정도 그 모든 권리를 내가 취득을 해놨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거 조금씩 조용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. 조용히 준비하고. 조용히 준비하는데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? 네. 그래서 뭐 열심히 하시는 후배님들한테 좀 좋은 선배가 되고 싶고 그래 좋은 선생님이었다 이 소리가 듣고 싶은 게 저는 굉장히 목표예요. 앞으로 계획이. 그냥 작은 미용실 원장님들한테 어떤 본보기가 우리도 충분히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거. 어떻게 보면 자그만 것 같지만 그래도 어떻게 뭐 큰 거 같긴 하고. 어마어마하게 사실은. 인터뷰 괜찮으셨나요? 뭐 즐거웠습니다. 뭐 초대해 주셔서 너무 전 감사했고요. 제가 이것저것 물어본 것 같다. 저도 무슨 질문을 저도 뭐 모르겠어요. 오늘 뭐 그냥 저희 오라비 토크는 진짜 포장마차에서 골뱅이에 소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하는 그런 이거 CG로 바꿔주세요. 술로 짠 그런 인터뷰예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짠. 재밌게 보셨죠, 여러분?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. 그리고 구독. 별로였다. 그럼 나빠요.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여기 딱 달아주세요. 그리고 원장님 이제 인스타 또 SNS 등등 제가 여기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겠습니다.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 원장님께 따로 SNS 들어가셔서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가을이 다가왔는데요. 가을 준비 잘 하시고 또 어느새 또 2021년 다 지나갔습니다. 2022년도에는 코로나 딱 싹 없어지고 진짜 행복한 일만 있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